천사와 천사는 이제 저쪽 종교 쪽에 기독교 쪽이고, 요거는 에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고, 요 사이를 뭔가 만들어 보려고 가교 역할. 왜냐하면 요렇게도 이쁘게도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안전장치를 해서 뭔가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걸 사용을 하려고 어떤 대역을 많이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푸터죠. 부시가 제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쁘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의 푸터 같은 것들을 이쁘게 그렸던 천사가 이제 라파엘로죠. 그래서 항상 그림의 화가들 중에서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잘 그리고 스킬이 좋은 사람들은 로마 가서 보는 사람이 대부분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스케스보다는 주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얘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안니빌레 카라치를 내가 보러 공부하러 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 이제 약간 현대로 와서 이제 뭐 고야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던 화가들, 그러니까 이제 인상파 화가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가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벨라스케스가 나옵니다. 벨라스케스에 뭐가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하고 봤을 때의 현대적인 어떤 그런 테마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하고,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리는 어떤 알라 프리마라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요법, 그리고 색깔 컬러를 이렇게 칠하는 어떤 그런, 특히 이제 블랙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것 등등, 그리고 되게 집중해서 그 부위를 알레고리를 잘 썼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로코코는 프랑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식이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회화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건축적인 아키텍처도 같이 봐야 됩니다. 뽕파도르 부인이 이렇게 예뻤다고, 이게 맞는지 잘 저 직접 안 봤습니다.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제 보여드렸던 아폴로나하고 다폰이 나왔잖아요. 에로스는 요 에로스가 이쪽에 쏘고 저쪽에 쏘고 했죠, 그죠? 이건 아폴론. 되게 관능적으로 그렸거든요. 피에폴론. 왜? 이 사람은 레이트 바로티스트. 다폰에 조각. 아홉. 에로스의 저주. 자, 다나에 코레조, 황금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황금비라는 다나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나오는 게 이게 마비슈라는 사람 알아요? 마비슈? 그 얀 고사르트, 이건 왔죠, 내셔널 갤러리. 이런 그림은 안 왔어요. 이런 그림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청색,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거 복원하고 이런 데가 되게 문제가 됩니다. 잘 모르지만. 이 마비우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로마니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부르티게알이라는 말을 쓰는데 로마에 공부하러 간 사람이에요. 플란드르에서. 그런 사람들은 부르티게알이라고 해요. 유테레하트, 까라바치스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아무튼 로마에서 공부한 사람. 그림의 모양이 비슷하죠. 플란드르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이 낳았던 애가 저가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누가 된다? 프로세우스가 된다. 그래 건너뛰고 프로세우스가 어떻듯 하다가 메두사를 죽이고, 그 메두사 얼굴을 갖다가 누구한테? 아테네한테 방패를 주고, 그래서 오다가 안드로메다 구한다. 이 많은 내용을 다 줄이면 그 얘기가요. 오케이? 그건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보면 코레조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 동시대 사는 그림이에요. 같은 단아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플란드르는 단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이거 뭐 비 맞고, 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왜냐면 북플란드르 쪽에 있는 이때 이 나이가 1460, 7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라드 다비드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에 있는 뭐 반데르 후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디리크 바우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있고, 히레네모스 보쉬 그 사람보다 1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가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 같잖아. 이 사람도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거의 매너리즘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사람. 1460년. 파티니로, 뒤로 뭐 이런 사람들. 한스 홀바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이탈리안 클래시즘 같은데 굉장히 모던틱하면서 어때요? 관능적이잖아요. 코레지오는 글쎄요, 이걸 관능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에로스를 넣어버리면은 항상 뭐든지 간에 넣어서 그 사람의 그 오브제가 굉장히 클래시즘을 강조해버리게 되면은 이 누드는 누드로서의 역할이 네이키드가 안 돼요. 그냥 누드밖에 안 돼요. 누드가 뭐라 그랬어요? 누드는 말 그대로 클래시즘이에요. 네이키드는 말 그대로 나체고요. 자, 이거는 나체잖아요. 이렇게 줘버린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그림 그리면 황금비라 그러면 다나의 제일 이거 비슷하게 나오는 게 클린트잖아. 클린트가 내 생각에는 이거 본 것 같아.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보통 에로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1460년대에 화가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요새 그림 같잖아요. 요새 그림 이렇게 그려놓으면 미친놈이에요. 뭐 정신병자도 아닌 거 이놈 자식 이런 것만 미술 그려갈 때만 이런 것만 그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거는 이것도 같은 나이에요. 바로크 중에서 아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젠틀레스.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워낙 그 레이프라든지 이런 그런 섹슈얼 호레스먼트에 되게 예민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관능적으로는 말도 안 돼. 이 사람한테 관능했다 두들 맞는다. 아주 정말 정확하게. 그죠? 이 보면 이 사람 렘브란트예요. 아주 리얼리티하잖아요. 왜냐면 제우스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보통 그 당시에 여성들이 30, 40, 50, 30, 40 그럼 다 이렇게 약간 특히 북유럽 쪽에 약간 오비스하단 말이에요. 딱 그걸 표시한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63세 마지막에 그랬던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저한테 임팩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셔널 갤러리에서. 핀토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분을 봤다. 자, 페르세우스. 이건 이제 비잔틴 가쪽이죠. 근데 자, 비잔틴 한번 볼게요. 그림의 모양을 보면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 그림의 특징은 우리 보통 이집트 그림 보면 약간 발을 옆으로 해가 옆으로 그리잖아요. 측면으로. 앞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아주 플랫, 평면적이잖아요. 평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리얼리티를 주면은 거기에 허상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와닿는 게 훨씬 더 모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는 중세가 그림에 있어가지고 르네상스라는 게 없어서 중세가 만약에 르네상스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세가 완전히 우리 예술을 갖다가 방해 요소를 작용을 해서 뒤로 후퇴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정설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르네상스는 르네상스고 그러니까 그림이 뭐냐면 예술이라는 자체가 자 그때 보세요. 사냥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현대는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 자꾸 수평적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에 디테일한 것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큰 굵직굵직한 거는 아니죠.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예술이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런 그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후퇴해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왜? 그리고 그림의 모든 것들이 자꾸 사조가 변하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도 있지만 인간들의 굉장히 클리세, 따분함, 지루함에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바로 지겨워. 인상파, 모네 그림 좋잖아요. 근데 저 지겨워라고 해가지고 후기 인상파 나오잖아. 저렇게 그리면 안 돼. 왜냐면 옷 매일 똑같은 거 입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입을 거면 난리 나잖아요. 그 인간의 취향이라 그래요. 취향, 미적 취향이라 그래요. 아무튼 안드로메다는 이건 모델 어쩌겠어요.
카페오사 카시오. 이건 못 외웠어. 자, 아무튼 이렇게. 자, 요 그림도 같은 비슷한 코지모. 로젤라 코지모의 사위예요, 이 사람이. 1480, 이것도 바로 그저 약간 매너리즘. 자, 그림 볼까요? 굉장히 매너리즘틱하죠. 그거는 포트바엘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랑드르의 매너리즘 화가예요. 같은 동시대. 그림이 현란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때 포트바이엘 같은 이 그 매너리즘 화가는 하를렘에 있는 매너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프랑글러라는 거, 브라탈로메오 스프랑글러 들어보셨죠? 저쪽에 저기 뭐야 루돌프 2세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루돌프 2세가 매너리즘 딱 시기예요. 루돌프 2세가 필리프 2세가 밑에 가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그림을 봤을 거 보고, 이건 뭐 티치아노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 나거든. 뭐 그때가 딱 티치아노 나이니까 제일 액티브할 때니까 루돌프 때. 저쪽에 필리프 2세는 그것을 보고 온 뒤에 예술을 배우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약간 마태에 가고 전쟁하기 싫어하고 정치하는 거 싫어하고 예술을 좋아했는데 약간 얘가 관음증이 있네. 그래서 아르볼도 뭐 침볼린 이런 그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약간 매너리즘을 다 좋아해. 요런 계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면 플랑드르라고는 그림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요런 데 보면 동물들 나오는 거 보면 뷔켜네르라고 이번에 내신날에 봤어요. 그런 화가들의 어떤 그런, 왜냐하면 플랑드르 쪽은 자연주의 화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의 일부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빨리 갑니다. 자, 요거 꼭 알아야 돼. 리치라고, 세바스티노 리치라고 바로크 화가 있어요. 이탈리아. 자, 이건 약간 레이트 바로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 바로크는 뭘 그려요? 종교화를 그리잖아. 이건 그리스 로마를 그렸죠. 어떻든 신화를 그렸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그죠? 그럼 약간 리치가 1600 한 뭐 20, 3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약간 이제 뒤에 티에폴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림이 약간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라파엘 맹스라는 독일 사람인데 신고전주의의 태동을 알리는 사람. 자, 그림을 봐요. 딱 줄여가지고 딱 넣어놓은 이렇게.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군더더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제미, 균형미, 얘들은 균형미하고 역동성이다. 그죠? 바로크는 절제미. 왜? 그 사이에, 중간에 신고전 사이에 로코코 앤드 레이트 바로크 사이에 있었던 게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그렇죠.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 그죠? 아닌가요? 갈릴레오가 언제 사람이에요? 오 마이 갓. 엑스라이트. 케플러, 뉴턴. 오케이. 공부하세요. 그게 결국은 계몽주의로 연결이 되죠. 자, 안드로메다. 이게 같은 버전, 안드로메다, 이제 안젤리카, 뭐 중국의 뭐 등등. 그거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조금 열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동인도 회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제 중국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야기 버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여러 개 용.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나라는 용이라 그러면 신선하잖아요. 네. 이거는 신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악마예요. 용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용띠인데. 우리 집사람이 용띠인데. 자, 이거는 아르테미스. 또 사슴, 악터. 목욕했던 거 봤다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수사슴. 틴토레토. 잘 그리죠? 틴토레토. 그림만 보세요. 젠틀레스키. 수산나를 보는데도 이렇게 여자에 관련되어 있는 섹슈얼 허레스먼트 쪽으로는 아마 되게 싫어요. 되게 예민해요. 자, 피그말리온. 요게 누구 그림이냐? 다 이거 볼게요. 자, 바로크 앤드 로코코 뭐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신고전이야. 오케이? 아주 축약됐거든요. 뭐 군더더기 없잖아. 딱 요거. 요게 누구냐? 지로데. 지로데
다비드 제자. 다비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해. 이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인데 다비드를 읽고 내가 이거 이야기 해드릴까도 이거 왜 부른 거한 2, 30분 해야 될 거 너무 많아. 아무튼 다비드가 되게 불운한 사람이에요. 5번 막 로마 그림은 너무 잘 그리는데 이 사람이 원래 먼 삼촌이 부시에. 그래서 그림 배우러 갔어. 그림 배우러 갔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제자하고 쑥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그림 그린 게 너무 잘 그렸어. 둘이 똑같이 그리는데 그 전에 정보가 샜는지 똑같이 그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봐도 다비드가 월등히 잘 그렸어. 근데 얘한테 로마상을 줘. 그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원장, 왜냐면 아카데미라는 것 자체가 나폴레옹이 맡아라 그런다. 그때 이제 자코뱅당으로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받잖아. 이제 내려갔다가 매일 그 전시회도 대상 안 주니까 그래서 딱 그냥 아카데미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1816년에 다시 이제 아카데미를 재생산을 해요. 그동안에 있는 동안에 나폴레옹이 정치를 잡았잖아요. 뭐 그 사이에 바빠자면 잡았을 때 아카데미를 맡아주시오. No. 난 싫어.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엄청 많아. 40 내지 50년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알고 계시면 좋아. 이게 서리쥐라 그러는데 서리쥐 그래 요인데 지로데 제라르 그로가 제일 똑똑해요. 그로 인해서 그로. 얘는 투이종 아까 얘기했던 투이종 지로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자 다음에 다비드가 있고 난 뒤에 앵그르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앵그르하고 같이 많이 붙는 사람이 들라크루아다. 그러니까 앵그르는 1780년생, 들라크루아는 1798년, 그러니까 거의 1800년대에 가깝게 탁 태어났어요. 앵그르하고 한 20살 차이 나는 거. 둘이 동갑 아니에요. 엄청난 나이 차이. 그럼 요때의 앵그르하고 야는 들라크루아는 그럼 제리코는 이 사람보다 한 10년 빨라. 1790대니까 앵글하고 나이 비슷해. 제리코하고. 이 낭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프랑스는 가다 뭐 클리셰해지면은 뭔가 변해요. 사람들. 되게 빨리 변해. 그때 빨리 변할 때 나오는 게 절충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절충이라고 그러고 레이터 네오클래시즘.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면 이제 살짝 변한 그런 애들이 이제 저거 서성인 다비드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림이 풍이 변해. 그로, 지로데, 제라르 다 변해. 아까 제가 스핑크스 나와가지고 이렇게 루브르에서 이렇게 나왔던 우리나라에도 오고 일본에도 갔던 제라르 그림. 요 그림 이 사람은 지가 워낙 부자라 가지고 그렇게 안 변해. 두 사람이 변해. 지로데 앤드 그. 요거 자 영들아. 이거 너무 많은 거잖아. 트로이 그 영화 봤죠?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자 이것만 보세요. 자 파리스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파리스 알죠? 파리스하고 이제 여신 3명 이야기 안 하고 자 요거는 생긴 게 이렇게 돼서 참 팔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헤라는 여왕 대접해줘야 돼. 7번째 여자. 이게 헤라네. 이게 그걸 썼네. 아테네라. 자,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럼 한 명 어디 갔나? 아프로디테 없어져. 어디 갔나? 얘는 왜 앉아있는데 이러냐? 목동 파리스가. 그죠? 저쪽에 있는 트로이에 파르미카는 자기 아버지가 하고 헤테벤가 헤베카인가 그 둘이 태어난 애가 얘인데 막내인데 이복 동생인가 좀 그랬는지 얘는 그 정실분이 아닌 비슷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온 애인데 아무튼 목동 파리스 사과. 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자 이 사람은 루이스 볼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화가예요. 근데 요때에 둘이 주고받으면 이 사람은 누구? 아프로디테, 비너스한테 주잖아. 니 제일 이쁘다고. 니 뭐 해줄래? 헬레나 줄게 이래 됐잖아. 헤라는 뭐 다른 거 주고 약속 막 했잖아. 전쟁에 쓰기고 아테네는. 그런데도 페리스는 이쁜 것만 좋아요. 그게 그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이게 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리고
그러면 열받아서 도망가네 해라. 이런 걸 그려요. 이 사람은 아주 리얼리티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어 벗다가 아씨 별로 이제 내가 뭐 너희들한테 페리스한테 안 맥혀. 그 얘가 아프로디테만 딱 그림 받고 아직 계속 벗고 있고 이제 입자 아테네. 오케이? 입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은 언제 그리냐? 바로크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옷을 다 입었잖아. 자, 이거는 얘가 열받아. 자, 이 사람. 얘는 이렇고, 얘는 누구예요? 이 유명한 그거잖아. 루벤스. 산미심. 자, 여기에 메두사 있으니까 얘는 아테네. 얘는 계속 벗고 있습니다. 루벤스는 계속 벗겨요. 아까 저 불은 벗기면 큰일 나. 다 입어야 돼. 그래, 헤라도 입고 막. 아프로디테만 용서해 주세요. 왜? 루이 14세, 13세, 누도 엄청나게 싫어해요. 필리프 4세 다 싫어해요. 침실에서는 좋아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싫어해요. 난리 나요. 다 입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루벤스는 왜? 루벤스는 인터내셔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플랑드르 사람이에요. 안테프텐. 가면 그만. 그 루벤스는 그림을 부탁하러 오지. 내가 그림을 루이 13세한테 그림 이렇게 그려줘 라고 이야기 안 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납치. 야, 이거 진짜 많아. 납치에 관한 애는 페리스. 요거는 헬레나. 누가 주려고 그랬다? 아프로디테가 준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그 여기 있는 놈이 저거 남편일 거 아니에요. 손잡고, 안 돼,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메넬리우스, 그리스의 왕. 요거 형이 아가멤논.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테티스, 펠리우스. 아킬레우스가 지 친구가 가가 싸우다가 죽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테네가 다시 이제 그 북한이 다시 이제 그걸 만들어줘. 방패하고 칼을. 자, 여하튼 요게 이제 아가멤논 아까 얘기했던 메넬리우스의 형. 이때 배가 떼야 되는데, 왜냐면 그리스가 이제 트로이로 가야 되는데 그 배가 안 떠. 왜? 이 아가멤논이 뭔가 전쟁의 신한테 뭔가 잘못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배가 안 떠. 근데 너가 딸 이피게니아 희생을 시켜. 이삭 희생하고 똑같아. 자, 그럼 건너뛰기 이제. 힘들어. 자, 안드로마케 이건 누구냐면은 헥토르. 저번에 그 누구의 그 뭐야 이거 그 트로이 전쟁의 그 남자 주인공. 잘생긴 남자가 이름 뭐지? 브래드 피트가 누구냐?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모가지를 메고 그대로 와서 뒤에 메고 와가지고 저거 동네 걸어다니니까 저 아버지가 와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주장해. 그 있던 헥토르의 와이프가 안드로마케는 아우구스트 마케가 누구예요? 저쪽엔 독일 아우구스트 마케 청기산. 이름 비슷하죠? 네. 이렇게 슬프게 그렸다. 많이 되고. 자, 루브르 소장. 치마구에. 자, 30분 하네. 지나가 볼까, 치마구에? 자, 치마구에 이렇게 생겼어요. 치마구에는 두차하고 다르죠? 요렇게 그려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평면적이고 뒤쪽에 있는 볼륨감이나 아직까지 약간의 원근법이 이런 건 안 나타나죠. 자, 어느 게 치마부에, 요게 치마부에, 요게 조토. 뒤에 약간 이렇게 해서 뒤에 공간에 어떤 깊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의 표현 장치도 비잔틴 모양이 아니라 약간의 리얼리티가 나오는 요 사람하고 요 예수님하고 좀 다르게. 자, 요게 치마부에, 요건 두초, 요 조토. 이렇게 보세요. 시에나는 아까 전에 인터내셔널 고딩 양식에서 로마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때 있던 두초하고 로젠리티라는 사람이 이 사람 둘 다 1200 한 두초는
좋다고 나이 비슷해요. 1260년대. 로젠 차티도 1260, 70년대. 나이 아주 많이. 그러니까 단테하고 나이 비슷한. 이 사람들이 시에나에 있다가 아비뇽으로 갔죠. 교황청이. 그러니까 가자. 전부 다 금색이잖아. 골드 스미스라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골드 스미스가 많았다. 오케이. 자, 로젠 티티. 1280년대 그림이에요. 1280년생 1300년, 1309년 정도. 자, 이 그림이 중세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 이런 그림 없어요. 중세를 설명해. 건물. 자, 중세 봉건주의는 뭐냐? 돈 내고 봉건에 있는 대장이 너가 밖에서 돈 벌다가 내가 지켜줄게. 오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장 문화도 만들어지고 성이 있고. 자, 바깥쪽에 보면은 농부들 일하고 있고.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다. 자, 들어와. 하면 다 들어와야 돼요. 요런 겁니다. 자, 볼게요. 건물, 성. 어떤 양식이다? 아직까지는 로마네스크 양식이지 아직 고등 양식까지는 안 왔죠? 오케이. 뭐라도 넘어가요. 자, 광장 문화가 시장 문화, 앤드 그리고 사람들 사교 문화. 그죠? 그것도 아주 다채롭게, 중세스럽게. 자, 이렇게 밖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잘 찍어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림을 보고 찍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아무리 도록 좋은 그림이라도. 이거는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림의 디테일 부분이잖아. 그래서 제가 내셔널 갤러리 거는 제가 찍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셔널 갤러리는 찍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한 그림을 10개에서 20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부분 다 찍어가지고 원래 그림은 그려봐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거를 빔 프로젝터에 쏴서 그 그림 하나 그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그 프랑스 화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프랑스에는 사진을 찍게 해주는 데가 있고 안 찍게 해주는 데가 있대. 안 찍는 데는 그 사람도 되게 화를 내더라고. 뭐 말도 안 돼. 그래서 카메라 중에 엄청나게 좋은 라이카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다 찍은 거예요. 자기는 한 뭐 50장 이상 찍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찍어서 전부 다 딱 처리해서 컴퓨터로 딱 쌓아놓고 앉아가 그림 하나를 보는데 30분씩 본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거든. 확대를 해서 찍으니까 다 그걸 찍고 있어. 그 온 사람 그래서 내가 성공했구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준다. 그렇게 안 찍어보세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내셔널이 좋은 게 찍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본은 루브로 안 돼. 아이씨 열받다. 자, 이거는 도판 좋은 그림을 제가 확대를 해가 찍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실제 그림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봉건 제도에 아직까지 PSR. 자, 요거는 성안, 성박. 도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토. 자, 아까 제가 봤던 로젠 티티하고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요. 자, 이거는 전체가 약간 누구 같아요? 폴랑드레의 브루헬이나 피트 브루헬 같다는 거죠. 전체 풍속화 비슷한 개념으로 되죠. 근데 조토는 인물화 개념으로 가자. 그죠? 요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얼굴들이 이미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실화가 되는 거죠. 리얼리스틱.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의 리얼을 가져온다. 이건 아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등등등등 이렇게 드렸고, 요거 하나를 보면 요거. 자,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부분.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뭔가 나무라든지 이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 정말로 훌륭한 그림이 코로 그림 한번 보세요. 코로에 이 나무에 한 그 나무 가지가 하나 있는 그림이죠. 제일 왼쪽에 정말 이뻐요. 자,
측면 되었고, 그죠? 여기 얼굴 살아있는 표현하고, 오케이. 이거 좋고. 자, 그제 아비뇽 했죠? 아비뇽은 그 당시에 가니까 난리가 났겠지. 교황님들 그 성 자체, 왜냐면 고딕 양식이 돼야 되니까 고딕으로 지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청세가 우리 되게 유행하게 돼. 그 이때 나오는 사람이 요 사람 기억해주면 참 좋아요. 다 파브리아노. 요 사람도 인터내셔널 고딕. 그러니까 다 파브리아노가 부초 아까 이제 로젠티티 마르티니하고 비슷해요. 파브리아노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르네상스로 오고 저쪽에 북플란드르 그림의 어떤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림이 그 베네치아에서 얘들은 전부 다 프레스코하고 템페라를 그랬지 유화를 못 그렸잖아요. 북플란드르에서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벌써 이미 유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얀바네이크도 재단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캠팽이라는 사람도 재단 하나 그렸는데 이때 재단 하나는 그냥 성심을 굳게 해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래서 판넬이라는 따로 있어. 또 쪼매나게 이렇게 목판 같은 거. 그 목판 하나가 많이 반데르베이든, 브루게에서 로버트 캠팽, 그리고 반야이크, 반데르베이든, 한스 memling 이런 식으로, 디리크 바우츠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자, 아까 시에나, 이거 마르티니하고 요 사람들의 특징은 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게 일상생활하고 종교하고 자연주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랭보르 형제가 요래 그린다, 이렇게. 요거는 인터널 고딕 양식이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헤미아, 프라하로 가요. 요때 카를 4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림 얼굴 보세요. 자, 이제 보면 보시의 얼굴하고 디리크 바우치의 얼굴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걸 아비뇽파라고 해요. 아까 인터내셔널 고딕 양식이 하나 있죠. 인터내셔널 고딕 양식을 들어봤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 공부해보세요. 자, 그림 보세요. 이게 요새 현대 그림이지 옛날 1300년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 아까 이탈리아에 있던 나 이거 이빨 드라큘이잖아. 이빨 뒤에 뽑은 건가? 안 보이네. 저 처음 봤네. 그렇게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 램피카 같은 얼굴이라고. 어떻든 성모 마리아는 이런 식으로 돌치 같은. 자, 이것도 이제 인터내셔널 고딕 양식, 국제 고딕 양식. 요거 보면은 디리크 바우처 얼굴이 나오잖아. 자, 이제 브루고뉴는 달라요. 브루고뉴는 아까 그랬잖아, 그죠? 맥스밀리안 왕 있을 때 부자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랭부르는 1300 정도, 1340년 정도. 요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프렌치 블루를 썼죠. 자, 아비뇽의 사실주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케이. 되게 리얼리티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말루엘이라는 사람이죠. 이게 루브르에 있어요, 그림이. 말루엘이라는 사람, 이게 정말 이건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푸케 그 정도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1365년. 1365년이라 그러면은 거의 로버트 캠핑, 얀바네이크보다도 더 젊은 사람. 그럼 요때 요 사람의 조카가 랭보르 형제예요. 삼촌. 제일 빨라 이 사람.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오케이? 거기에 루브르에 있어요. 이 사람은 필립 더 볼드, 대머리 필리프한테서 이제 궁중화감으로 됐어요. 자, 요렇게 그림. 요거는 헨리 벨레초저라고 1415년, 이건 장푸케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 자, 요렇게 그래요. 국제 고딕 양식이에요. 자, 요런 양식이 약간 누구예요? 그르네벨트. 그르네벨트 이렇게 뒤집어졌죠? 요런 얼굴은 그르네벨트에서 나와요. 근데 요 얼굴은 디리크 바우치에서 나온다. 요런 게 플랑드르 화가고 요게 프렌치 아비뇽파라고. 이제 이해됐죠? 요런 그림들하고 요런 그림들을 많이 보잖아요, 얼굴이. 그저 찌그러진 그림, 그르네벨트하고 루쿠스 크로나이스 나오고 다 나와요. 자, 콰르통 하는 샹팽통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 그림은 이제 힘들어 못 찾겠어요. 장푸케도 아까 전에 마비우스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도 로마에서 공부한 사람. 이 샤를 7세,
그리고 잔다르크 등등 나오는 백년전쟁. 독일 국제 고등 양식도 있어요. 근데 독일은 뭔가 좀 어설퍼, 그죠? 이때 있는 사람들이 숀 마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숀 가우거 뒤로 서서 야 이거는 우처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원근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1400년대 사람. 피에로델라 프란체스카 이 사람은 빼고, 자 이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른 사람이 그 우철로 마사초 두 개죠. 자 이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기베르티, 알베르토, 브루넬레스키 여러 나오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마사초하고 우첼로를 미술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번역했던 한글판 마사초를 이렇게 띄워요. 이렇게 이 사람 훌륭하다. 뭐 최고의 사람이고 뭐 그 사람은 원근법에 뭐 그 우첼로는 너무너무 원근법을 그리고 싶어하는 네. 굉장히 열심히 그리는 좀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내가 느끼기로는 옛날에 내가 그림 공부할 때가 그림을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우첼로라는 사람은 내가 그래서 외우는 게 이 사람은 어리석을 우자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어리석다. 너무 그냥 한 울음을 파는 맹걸 다시 해보자. 자 마사초 그림하고 이거 봐요. 이게 100번 낫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보세요. 집에 가서 우첼로 그림. 반데르베이더. 반데르베이더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반데르베이더는 1400년. 딱 1400년생. 자, 이게 아주 리얼리티하고 이거는 연극적인 요소 안에 판 안에 넣은 듯한 느낌. 판넬 안에 집어넣은 듯한 느낌.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국제 고등 양식이잖아요. 국제 고등 양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고딕 건축물 중세 그런 데 보면 그 안에 앞에 있는 성당 앞에 나오는 막 구조 이런 거 조각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그 뭐죠 그거 그 예수님 그 무슨 오케이. 자 반데르베이더. 양반의 그 롤랭 사무관. 자 이 사람 그림 그렸던 거는 이 뒤쪽에 있는 정경 이런 걸 되게 높게 치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 이게 다 메시니 1430년 이 사람은 벨리니하고 이쪽에 있는 플랑드리에 있는 유화를 가지고 와서 같이 컴바인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이게 되게 그림 작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가서 이제 들이대야 돼요. 확대로 확 찍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잘 나왔어요. 눈물 흘리는 그림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이쁘게 보이는 세 사람. 반데르베이더는 약간 디센딩 크리스트 앤드 그리고 디리크 바우치의 우는 성모 마리아 앤드 다 메시니 세 명. 자 이건 누구? 길을 난다요. 길을 난다요는 아까 다빈치 1450년생들 그 페루지노 다빈치 같은 사람. 처성은 누구다? 베르키오. 오케이. 아주 리얼리티가 다 그죠? 스포르찬 공부. 이 누구다? 보시 그림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보시.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저는 처음에 페루지노가 아니라 조로존의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페루지노도 그림 잘 그려요. 가만히 보면은 다빈치 그림도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때 그림은 다 그릴 수밖에 없어요. 베르키오 그림을 가만히 보면 다빈치 색깔이 되게 많아요. 19살 때. 뒤로 프랑스에 유일하게 안 줬어. 프랑스에 뒤로가. 이제 그 와이프 이름이 아그네 뭐 옛날에는 아그네스 뭐 마리아 뭐 등등 막달레나 전다 다 안에 다 들어가죠. 오케이. 은건키 뭐 등등. 자. 근데 그림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뒤로는 어차피 이게 자화상을 그릴 때에 볼록볼록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리는 사람. 뭐 만테냐 아까 쭉 나왔던 게 다 벨리니 조반니 벨리니 뭐 한 3명이 있어요. 그 다 친척이. 근데 만테냐의 처남이에요. 그 만테냐가 그림을 잘 그려요. 오케이. 자, 요 그림을 보면 왜냐면 옛날에는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게으름쟁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 보면 꼭 보시면 안 돼요. 만테냐도 그랬단 말이에요. 약간 괴기스럽게
자, 요게 많대냐? 요게 보시. 둘이 구분이 불가능. 전체 크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 오케이. 이거는 라파엘로. 라파엘로가 뒤쪽에 있는 전경을 아주 이쁘게 그렸죠. 그러니까 그 다빈치는 뒤쪽에 있는 풍경이 개방적이에요. 그 미켈란젤로 그린 모습 약간 거기는 폐쇄적이에요. 라파엘로도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때도 말씀드린 약간 삼각형 구도는 구도인데 약간 불안정한 어떤 그런 걸 일부러 준 거죠. 약간 그래서 라파엘 전파라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라파엘을. 그 정도로 돌아서 라파엘 말고 왜? 얘도 마탕에 갔다는 거예요. 약간 매너리즘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우리 석발열의 자산 같은 거 동양적인 아닌가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자, 끝나고 딱. 이거 하나는 한 5분만 더. 여기 뒤에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었어. 조르조네.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에서 반사되는 등등의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그 그림에서 만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풍경화를 그릴 때, 그죠? 정물화를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런 걸 잘 그리는 사람이 깔아봤죠. 네. 조르조네가 있다는 거죠. 티치아노 그림 중에서 이런 그림은, 자, 이거를 보면 이게 티치아노 그림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약간 저쪽에 있는 벨리니도 나오고 많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양쪽을 다 갈라놨어요. 이거는 뭐 우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걸 잘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르조네. 저는 음악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정적인 시인이라고 보면 돼요. 조르조네. 너무 일찍 돌아갔지만. 자, 이거 마지막에.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거를 안 적어 놓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뭐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틴토레토 같아요. 그죠? 틴토레토 같죠. 티차노가 90살 때 그랬던. 이게 함의하는 바가 큰 게 90살 때 늙어 죽을 때 대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모네하고 이 사람 두 사람 같아요. 90대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미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